명태균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과 금전 거래를 한 문제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압수수색까지 받았죠. 그런데 기자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검찰 조사 받게 되면 검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잡아 넣을지 말 건지,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너 감당되겠느냐? 이렇게 검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는 들리는데요. 일본 또 협박으로도 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어제 원외 김영현 이야기 나누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민심이나 여론을 저희들도 잘 살피고 있다. 명태균 씨가 언론에 계속 나와서 세게 발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에 굉장히 큰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조금 보시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는 현재 아직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강 부위원장님. 네. 사실 이 명태균 씨 문제요. 애초에 어떻게 제기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금 명태균 씨가 지목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 대화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도 김 여사 개입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얘기는 쏙 들어갔고, 명태균 씨가 뭐 소위 보수의 간달프처럼 나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했다, 총리 추천했다 이런 말로 지금 흘러가고, 김건희 여사 공천 문제는 쏙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과시욕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장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이분의 말을 100%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만 보면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어쨌든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봤을 때 보통의 금전거래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억 9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씩 9번을 갚지, 무슨 세비에서 1원까지 2분의 1로 나눠서 갚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부 고발자가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천의 대가다. 그러면 명태균은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2020년 재보궐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게 도와줬을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궐 때는 모르지만 2024년 총선 때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공천과 관련된 개입은 음주운전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시도만 하면은 바로 잘못되는 거지, 결과가 성공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의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명태균 씨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그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면 저는 계속해서 연결성이 있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뭐 총리 추천했다, 뭐 내가 대통령 사저에 몇 번 갔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본질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부총장은요, 지금 명 씨의 태도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게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명태균 씨의 불법 행위, 탈법 행위가 벌어졌는데 저런 식의 엄포를 놓는다고 수사를 안 하면 이 나라가 무슨 이게 나라입니까? 네,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있었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별 대응이 없어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도요. 예.
그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어떻게 알죠? 저도 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접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저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뭔가 지침이 나오겠죠. 구자란 변호사님.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11일은 돼야지 뭔가 대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순방에서 돌아와야 해결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폭로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용산이 무엇을 했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조언했다, 내가 했다. 근데 성사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추천했더니 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용산에서 대번에 법적 조치를 하겠죠. 근데 내가 했다라는 것이 성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을 선에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허풍을 떨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이런 상태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 좀 모양새가 안 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이미 수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세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그들은 뭐 전에 선거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증빙 내면서 그걸 갚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사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쭉 따라가 보면 용산에 대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는 선거 개입이나 공천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용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신에 대해서 수사가 마치 진행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사실관계 밝히라 이겁니다. 예. 밝히고 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